우리는 왜 자식 농사에 힘을 써야 할까요? 옛날에는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부모의 노후가 보장되었으니 자식을 낳고 제대로 기르는 것은 미래를 위한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이 힘든 노동과 감정 싸움을 해야 하는 걸까요? 자주는 아니지만 부모 말 듣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 아이가 너무 보기 싫어서 어서 독립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부모들을 만납니다. 아이가 나가서 살면 마치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자명합니다. 호적에서 파낸다라는 식으로 인연을 끊어도 아이들은 부모와 끊기지 않고 그들의 영광 또 좌절도 부모들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성공을 그토록 바라나 봅니다. 자식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인 양 느껴지니 말입니다. 형편도 안 되면서 자식을 조기 유학 보내게 해 부모를 알거지로 만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옛날에는 자식 유학 보낸 게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유학 간 자식 뒷바라지하는 부모를 좀처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봅니다. 유학까지 갔다 온 자식이 취직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전자의 힘은 부모, 자식 관계도 엉망으로 만듭니다. 자식이 학교에 들어가면 부모가 자식을 공부하는 기계로 보게 만듭니다. 자식을 대할 때 동정심이 사라지게끔 공감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자식이 성적이 나쁘면 화가 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두 너 잘되라고 야단치는 것이라며 합리화합니다. 맞습니다. 부모는 다 자식이 잘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답안지를 작성할 때 한 줄 밀려 썼다고 하면 위로는커녕 실수도 실력이라면서 야단칩니다. 부모는 자식이 미워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단치는 그 순간만큼은 자식이 미운 게 맞습니다. 자식이 너무 예뻐서 소리 지르고 질책하고 매질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교육에 돈을 퍼부어도 자식은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공부 기계로 여기고 다그치는 부모를 오히려 미워하게 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자식에게는 원망만 삽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부모는 헛수고한 셈이 됩니다. 서로 좋은 대학에 가더라도 자식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자의 힘은 부모가 자식에 올인하게 만듭니다. 자식이 잘 나가면 자신이 행복하고 자식이 못 나가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게끔 합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하면 자식 하나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잘난 자식을 자기 쪽으로 당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싸우기만 하는 부모를 멀리하고 싶습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부모가 창피합니다. 성공한 자식이 부모를 나 몰라라 하게 됩니다. 자식이 실패하면 부모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면서 푸념합니다. 자식은 자신이 실패한 것을 부모 탓으로 몰아갑니다. 남편 때문에 고생한 아내는 특히 아들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멀쩡한 이름 놔두고 아들하면서 다 큰 자식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아들의 처지에선 이처럼 짜증나는 상황이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달아나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면 고생시켜라. 부모 대부분은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못 봅니다. 이 때문에 자녀에게 설거지나 청소, 쓰레기 버리기, 식사 준비 돕기 등의 집안일을 시키지 않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귀하게만 키웁니다. 이렇게 키운 자녀가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겠다며 고생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니 잘 먹고 다니라고, 편하게 차 몰고 다니라고, 필요한 데 쓰라고 돈을 줍니다.
이런 과보호는 자식을 점점 더 부모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자식을 편하게만 해주려는 유약한 사랑을 중단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먹고 살 기반을 마련하도록 고생하는 것도 지켜볼 수 있는 강인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녀가 성인이 되고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라도 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부닥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큰 역경 앞에서 홀로 맞서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고생시켜야 합니다. 자녀보다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한국 부모들은 자식 사랑이 유별납니다. 특히 부부간의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최고로 치켜 세우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엔 하나도 관심이 없지만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냉장고에 떨어지지 않게 채워 넣는 식입니다. 이는 가정의 질서를 깨는 행동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고 부부에게 최우선은 배우자입니다. 자식 사랑하는 것의 10분의 1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 보세요. 결혼 생활이 확 달라집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 사이가 좋아야 자식도 마음이 편합니다.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면 부부부터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실패해서 배우게 해라. 자식이 실패하는 것을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실패하는 꼴을 못 보고 부모가 개입해 도와주면 자녀는 실패해서 스스로 배울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녀의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면 그 자녀는 경제적 독립과 같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도전 과제들을 완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의 실패를 막기보다 실패하도록 내버려 둔 뒤 왜 실패했는지,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격려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정답을 주지 말고 스스로 해법을 찾게 해라. 자녀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마다 부모가 계속 답을 주면 자녀는 영원히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답을 중단하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묻는다면 부모는 답을 주지 않고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자녀는 스스로 대답을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당신 탓이라고 자책하지 마라. 자녀가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면 많은 부모가 자신이 뒷바라지를 못해 그런 것은 아닌지 자책합니다. 지금 자녀의 상황이 어떻든 자신을 탓하는 것은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자녀를 다 키운 뒤 돌아보면 후회 아닌 것이 없지만 그때는 너무 젊어 경험도 없고 지혜도 짧았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자식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과는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는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성인과 성인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인으로 대우해야 자녀가 자립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인 양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쏟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보고는 괴로운 겁니다. 자식은 커가면서 부모 품을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품 안에 자식만 생각하고 그 시절에 집착하면 부모도 자식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만 애들 없이도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독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도 행복해지고 자식도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자식 때문에라고 이유를 다는 것은 자기 삶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식이 왼수가 아니라 자식으로 남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나는 어떤 마음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자식 농사에 힘을 써야 할까요? 옛날에는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부모의 노후가 보장되었으니 자식을 낳고 제대로 기르는 것은 미래를 위한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이 힘든 노동과 감정 싸움을 해야 하는 걸까요? 자주는 아니지만 부모 말 듣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 아이가 너무 보기 싫어서 어서 독립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부모들을 만납니다. 아이가 나가서 살면 마치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자명합니다. 호적에서 파낸다라는 식으로 인연을 끊어도 아이들은 부모와 끊기지 않고 그들의 영광 또 좌절도 부모들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성공을 그토록 바라나 봅니다. 자식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인 양 느껴지니 말입니다. 형편도 안 되면서 자식을 조기 유학 보내게 해 부모를 알거지로 만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옛날에는 자식 유학 보낸 게 자랑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유학 간 자식 뒷바라지하는 부모를 좀처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봅니다. 유학까지 갔다 온 자식이 취직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전자의 힘은 부모, 자식 관계도 엉망으로 만듭니다. 자식이 학교에 들어가면 부모가 자식을 공부하는 기계로 보게 만듭니다. 자식을 대할 때 동정심이 사라지게끔 공감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자식이 성적이 나쁘면 화가 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두 너 잘되라고 야단치는 것이라며 합리화합니다. 맞습니다. 부모는 다 자식이 잘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답안지를 작성할 때 한 줄 밀려 썼다고 하면 위로는커녕 실수도 실력이라면서 야단칩니다. 부모는 자식이 미워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단치는 그 순간만큼은 자식이 미운 게 맞습니다. 자식이 너무 예뻐서 소리 지르고 질책하고 매질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교육에 돈을 퍼부어도 자식은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공부 기계로 여기고 다그치는 부모를 오히려 미워하게 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자식에게는 원망만 삽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부모는 헛수고한 셈이 됩니다. 서로 좋은 대학에 가더라도 자식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자의 힘은 부모가 자식에 올인하게 만듭니다. 자식이 잘 나가면 자신이 행복하고 자식이 못 나가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게끔 합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하면 자식 하나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잘난 자식을 자기 쪽으로 당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싸우기만 하는 부모를 멀리하고 싶습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부모가 창피합니다. 성공한 자식이 부모를 나 몰라라 하게 됩니다. 자식이 실패하면 부모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면서 푸념합니다. 자식은 자신이 실패한 것을 부모 탓으로 몰아갑니다. 남편 때문에 고생한 아내는 특히 아들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멀쩡한 이름 놔두고 아들하면서 다 큰 자식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아들의 처지에선 이처럼 짜증나는 상황이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달아나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면 고생시켜라. 부모 대부분은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못 봅니다. 이 때문에 자녀에게 설거지나 청소, 쓰레기 버리기, 식사 준비 돕기 등의 집안일을 시키지 않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귀하게만 키웁니다. 이렇게 키운 자녀가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겠다며 고생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러니 잘 먹고 다니라고
편하게 차 몰고 다니라고, 필요한데 쓰라고 돈을 줍니다. 이런 과보호는 자식을 점점 더 부모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자식을 편하게만 해주려는 유약한 사랑을 중단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먹고 살 기반을 마련하도록 고생하는 것도 지켜볼 수 있는 강인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녀가 성인이 되고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라도 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부닥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큰 역경 앞에서 홀로 맞서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고생시켜야 합니다. 자녀보다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한국 부모들은 자식 사랑이 유별납니다. 특히 부부간의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최고로 치켜 세우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엔 하나도 관심이 없지만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냉장고에 떨어지지 않게 채워 넣는 식입니다. 이는 가정의 질서를 깨는 행동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고 부부에게 최우선은 배우자입니다. 자식 사랑하는 것의 10분의 1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 보세요. 결혼 생활이 확 달라집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 사이가 좋아야 자식도 마음이 편합니다.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면 부부부터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실패해서 배우게 해라. 자식이 실패하는 것을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실패하는 꼴을 못 보고 부모가 개입해 도와주면 자녀는 실패해서 스스로 배울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녀의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거나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면 그 자녀는 경제적 독립과 같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도전 과제들을 완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의 실패를 막기보다 실패하도록 내버려 둔 뒤 왜 실패했는지,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격려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 정답을 주지 말고 스스로 해법을 찾게 해라. 자녀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마다 부모가 계속 답을 주면 자녀는 영원히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답을 중단하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묻는다면 부모는 답을 주지 않고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자녀는 스스로 대답을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당신 탓이라고 자책하지 마라. 자녀가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면 많은 부모가 자신이 뒷바라지를 못해 그런 것은 아닌지 자책합니다. 지금 자녀의 상황이 어떻든 자신을 탓하는 것은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자녀를 다 키운 뒤 돌아보면 후회 아닌 것이 없지만 그때는 너무 젊어 경험도 없고 지혜도 짧았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자식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과는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는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성인과 성인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인으로 대우해야 자녀가 자립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마치 내 인생인 양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랑을 쏟다 보니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보고는 괴로운 겁니다. 자식은 커가면서 부모 품을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품 안에 자식만 생각하고 그 시절에 집착하면 부모도 자식도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만 애들 없이도 살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독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도 행복해지고 자식도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자식 때문에라고 이유를 다는 것은 자기 삶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식이 왼수가 아니라 자식으로 남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나는 어떤 마음인지 돌아봐야 합니다.